아침에 듣기 딱 좋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봄날 장터에 이상한 노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보부상처럼 지게를 메고 왔는데 지게가 텅 비어 있었지요. 물건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노인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을 남긴 어른, 다산의 마지막 가르침. 이상한 노인 하나가 내려왔다. 그 노인이 마을에 처음 나타난 건 봄보리가 익어가던 4월 초파일 무렵이었다. 장터 어귀에 지게를 벗어놓고 앉아 있었다. 옷은 무명적삼에 해진 바지, 갓도 없이 댕기만 두른 모습이었다. 언뜻 보면 보부상이려니 했는데 지게엔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그저 빈 지게였다. 저 어른 뭐 하시는 분일까? 장터 안악들이 수군거렸다. 노인은 그걸 듣고도 웃기만 했다. 주름진 얼굴 가득 웃음이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떡장수 한 명이 다가가 물었다. 떡장수는 노인 지게를 한번 훑어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저기 산 넘어서. 어디 산요? 글쎄 이름은 까먹었는디. 사람들이 피식 웃었다. 노인도 따라 웃었다. 산 이름도 모르고 오셨어요? 나이 먹으니 다 까먹어. 자네 이름도 금방 까먹을 거요. 제 이름은 김서방인디요. 그래, 최서방. 김서방이라니까요. 노인은 껄껄 웃으며 떡 한 조각을 받아 먹었다. 떡장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밉지 않았다. 그렇게 노인은 마을에 스며들었다. 며칠 뒤 노인은 마을 어귀 정자나무 밑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엔 동네 할배들이 모여 장기를 두거나 한담을 나누곤 했다. 어유, 새로 오신 어른이구먼. 앉으시게나.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장기 두시오? 나는 장기도 잘 몰랐소. 그럼 구경이라도 하시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지켜보다가 느릿느릿 말을 꺼냈다. 근디 저 말이 저리 가면 저쪽 차한테 잡히는 거 아닌교? 어딨다고? 노인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이었다. 장기 두던 노인이 화들짝 놀라며 말을 도로 집어넣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덕분에 살았구먼. 그날부터 노인은 구경만 하는데 귀신같이 술을 보는 어른으로 소문이 났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아이들이 정자나무 아래서 놀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돌멩이를 들고 개구리를 잡으려 했다. 노인이 느릿하게 말했다. 야, 그 돌 던지면 개구리 죽는다. 네, 그럼 던지지 마라. 왜요? 너도 맞으면 아프잖아. 전 안 맞는데요. 개구리도 안 맞고 싶을 거 아니냐. 아이는 멈칫했다. 그리고 돌을 내려놓았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어른, 말씀이 참 야무지네. 근디 이름은 무엇이라고? 아무도 몰랐다. 노인은 이름을 밝힌 적이 없었다. 그저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만 했다. 한편 마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늘 손해보는 사람들. 또 하나는 약삭빠르게 남의 것을 챙기면서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람들. 특히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송부자댁은 후자였다. 송부자는 겉으로는 인심 좋은 척했지만
속으론 늘 이익을 따졌다. 땅 문서를 조작하거나 가난한 사람 빚을 불려 땅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노인이 마을에 온 뒤로 송부자댁 사람들이 자꾸 노인 앞에서 말실수를 했다. 어느 날 송부자의 조카가 장터에서 큰 소리쳤다. 우리 집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오? 저 산 너머까지 다 우리 겁니다. 그때 노인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허허, 그 땅에서 농사는 누가 짓소? 그야 소작인들이 짓지요. 그럼 그 땅은 소작인 땅 아니요? 주변 사람들이 킥킥 웃었다. 조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가버렸다. 그날 이후 송부자댁 사람들은 노인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자나무 아래 노인은 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사람 사는 것 참 재밌구먼. 착한 사람은 숨고 나쁜 사람은 떠들고. 바람이 불었다. 노인은 웃었다. 그래도 괜찮아. 나쁜 놈들은 말이 많아서 언젠간 제 발로 드러나니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함께 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송부자댁은 건드리지 마라. 왜냐고? 송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다. 고을원님과도 친했고 한양에 사는 먼 친척 중엔 벼슬아치도 있었다. 게다가 머리가 좋아서 법에 걸리지 않게 남의 것을 빼앗는 재주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박씨네 이야기. 박씨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농부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을 갈고 해 질 때까지 일했다. 그런데 몇 해 전 흉년이 들었다. 아내가 병들었고 약값이 필요했다. 박씨는 송부자에게 돈을 빌렸다. 걱정 마시오. 천천히 갚으면 돼요. 송부자는 인심 좋게 웃으며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그 이듬해 송부자가 찾아왔다. 박씨, 돈 갚을 때 됐소.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 농사가 잘 되면. 아이고, 나도 급해서 그러오. 못 갚겠으면 땅으로 대신하시오. 땅을요? 그건. 그게 싫으면 이자를 더 보태시오. 원금의 2배만. 박씨는 할 수 없이 땅 문서를 넘겼다. 대대로 물려받은 논 한 배미를 그렇게 잃었다. 송부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것도 다 법대로 한 거요. 억울하면 관가에 가서 말해보시오. 박씨는 아무 말도 못했다. 송부자 말이 맞았다. 문서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기한 내 갚지 못하면 땅으로 대신한다. 박씨는 그저 자기가 한글을 못 읽는 게 한스러웠다. 김과분의 이야기. 김과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2을 키웠다. 집 뒤편에 작은 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채소로 근근히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송부자댁 머슴들이 찾아왔다. 이 땅은 원래 우리 주인 땅이요. 예, 무슨 소리예요? 이 땅은 제 시아버님이 물려주실. 문서가 있소. 김과부는 문서가 없었다. 옛날엔 그냥 말로만 땅을 물려줬기 때문이다. 송부자는 관가에 문서를 제출했다. 그 문서엔 이 땅은 송씨 집안 소유라고 적혀 있었다. 관가에서는 송부자 손을 들어줬다. 문서가 있으면 그게 주인이요. 김과부는 밭을 빼앗겼다. 아들 2은 품팔이로 나가고 김과부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살았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송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 양반 언젠간 벌 받을 거요. 하지만 벌은 오지 않았다. 송 부자는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었고 착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가난해졌다. 노인은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어느 날 노인은 박 씨를 만났다. 박 서방, 요즘 얼굴이 안 좋으이. 별일 없습니다. 땅 빼앗긴 거 아직도 억울하제. 박 씨는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봤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허허, 마을에 귀 달린 사람이 한둘인교? 다 아는 얘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문서에 도장 찍은 건 저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 잘못 맞아. 근디 말이요. 예,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가만히 보게. 나쁜 놈들은 말이 많아서 언젠간 제 발로 드러나니까. 박 씨는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밤 정자나무 아래 마을 노인들이 모여 앉아 한답을 나눴다. 송 부자 그놈 또 땅 하나 챙겼다더구먼. 이번엔 누구 땅이요? 최 씨 내 뒷산이요. 문서 조작해서 빼앗았다는디. 에이, 저런 놈이 어디 있나. 벌 받아야 하는디. 노인이 옆에서 느릿하게 말했다. 벌은 받을 거요. 어르신이 뭘 아시오? 나도 모르제. 근디 저런 놈들은 말이요. 입이 가벼워서 언젠간 제 입으로 무덤 파니까. 노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노인은 웃기만 했다. 며칠 뒤 송 부자 댁에서 잔치가 열렸다. 송 부자 막내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갔다. 노인도 따라갔다. 송 부자는 술상을 크게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대접했다. 허허,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급제했으니 기쁘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때 노인이 옆에서 느릿하게 물었다. 아드님이 공부를 잘하셨나 보이. 그럼요. 밤낮으로 글만 읽었소. 허, 대단하구먼. 근디 그 글 읽는 책은 어디서 구하셨소? 송 부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야 서당에서 빌려 읽었지요. 아, 서당에서요? 그럼 서당 훈장님한테 책값은 드렸소. 그건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제가 괜한 소리를 했구먼. 책은 빌려 있는 거니까요. 안 그렇소. 송 부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 송 부자는 서당 훈장에게 책을 빌렸다고 했지만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훈장이 책값을 달라고 하자 빌린 건데 왜 돈을 내냐며 우겼다.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그걸 알고 있었다. 송 부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송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 노인 대체 누구야? 송 부자는 노인이 자꾸 신경 쓰였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틀리지 않았다. 노인의 이상한 사랑 방식. 노인은 이상한 사람이었다. 도움을 주되 직접 주지 않았다. 돈을 주지도 물건을 주지도 않았다. 그저 말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다. 첫 번째 사람, 선비 지망생, 이 총각. 이 총각은 25살이었다. 집안이 가난해서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품팔이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이 정자나무 아래서 이 총각을 불렀다. 총각, 글 읽을 줄 아나? 예, 조금은요. 그럼 이거 좀 읽어보게. 노인이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논어였다. 이 총각은 더듬거리며 읽기 시작했다. 주얼스 시즈 보이쇼 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허허, 발음이 좋구먼. 아닙니다. 저는 글을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서.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글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여. 왜 배우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자네는 왜 글을 배우고 싶었나? 이 총각은 잠시 생각했다. 출세하고 싶어서요. 출세. 네. 벼슬 하면 부모님 편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벼슬 안 해도 부모 편하게 할 방법 있으면 글 안 배워도 되겠네. 그건 자네 글 배우는 게 좋아서 배우는 거 아니지? 이 총각은 멈칫했다. 노인은 책을 덮으며 말했다. 좋아하는 일은 안 하면 병이 되고 하면 약이 되는 법이여. 자네 지금 병 앓는 중이여. 글 읽고 싶으면 읽게. 출세는 그 다음 일이고. 노인은 그 책을 이 총각에게 건넸다. 이거 자네 줄 테니 읽고 싶을 때 읽게. 아니, 이걸 어떻게? 괜찮아. 나는 다 읽었으니까. 이 총각은 얼떨결에 책을 받았다. 그날 밤 이 총각은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다. 이상했다. 예전엔 글 읽는 게 괴로웠는데 그날은 재미있었다. 두 번째 사람, 병든 노모를 모시는 영순 씨. 영순 씨는 40살 과부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영순 씨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다. 밥을 먹여드리고 몸을 씻겨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가도 못 가네. 에이, 불쌍해라. 젊은 나이에. 어느 날 노인이 영순 씨네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영순 씨, 오늘은 얼굴이 더 안 좋구먼. 괜찮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어떠신교? 여전하십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힘들제? 영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노인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느릿하게 말했다. 영순 씨, 예, 자네 시어머니 사랑하나? 영순 씨는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봤다. 예, 사랑해서 모시는 거요? 아니면 의무여서 모시는 거요? 영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괜찮아. 사랑 아니어도 돼. 근디 말이여. 의무로 하는 일도 마음 한 번 바꾸면 사랑이 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가 자네한테 고마워하신 거 아나? 어머님은 말씀도 못 하시는데요. 말 못해도 마음은 있지. 자네가 밥 떠먹일 때 어머니 눈 한 번 봐봐. 고맙다고 쓰여 있을 거요. 영순 씨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저녁 영순 씨는 시어머니께 밥을 떠먹이며 얼굴을 봤다.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영순 씨를 바라봤다. 영순 씨는 그제야 알았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영순 씨도 울었다. 세 번째 사람, 장터 떡장수 김서방. 김서방은 떡을 팔며 살았다.
장사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성실했다. 어느 날 송부자댁 머슴이 떡을 사가면서 돈을 덜 줬다. 이거 값이 모자란디요? 뭐, 내가 제대로 줬는디. 아니요, 분명히 10냥인디 9냥밖에 안 들었소. 에이, 내가 잘못 셌나 보지. 더 줄게. 머슴은 한 냥을 더 주고 가버렸다. 김서방은 돈을 세어봤다. 분명히 10냥이었다. 아, 내가 속았구나. 김서방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쫓아가지 않았다. 귀찮았다. 그때 노인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김서방, 돈 한 냥 손에 받네. 어르신이 보셨습니까? 응. 근데 왜 안 쫓아갔나? 에이, 한 냥 가지고 싸우기 싫어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 마음이 편하면 그게 이득이지. 예. 돈 한 냥 때문에 화내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냥 넘기면 마음 편하고. 그게 더 큰 이득 아니겠나? 김서방은 피식 웃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지네요. 허허, 그럼 됐지. 노인은 떡 한 조각을 받아 먹으며 말했다. 김서방, 자네 떡 참 맛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여, 장사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나? 글쎄요. 떡이 맛없어서가 아니여. 자네가 손님 얼굴을 안 봐서요. 손님이 떡 사러 오면 자네는 떡만 보제? 손님 얼굴은 안 보고. 김서방은 멈칫했다. 노인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떡만 사러 오는 게 아니여. 기분 좋은 말 한마디도 같이 사러 오는 거지. 다음번엔 손님 얼굴 보고 웃어봐. 장사 달라질 거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김서방은 손님 얼굴을 보며 웃었다. 어서 오이소. 오늘 떡 참 맛있게 쪘소. 신기하게도 장사가 조금씩 늘었다. 노인은 그렇게 사람들을 도왔다. 돈을 주지 않았다. 물건을 주지 않았다. 그저 말 한마디를 던졌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 마음을 바꿨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바뀌었다. 나쁜 사람은 스스로 드러난다. 송 부자는 요즘 잠을 설쳤다. 이유는 하나였다. 그 노인 때문이었다. 노인은 송 부자에게 직접 뭐라고 하지 않았다. 싸우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질문만 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송 부자를 괴롭혔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정자나무 아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송 부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 요즘 노인이 신경 쓰여서 일부러 자리에 나왔다. 노인도 옆에 앉아 있었다. 송 부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졌소. 열심히 일해도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맞아. 송 부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지. 나도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소. 노인이 옆에서 물었다. 어떻게 도와주셨소? 돈을 빌려줬지요. 이자도 적게 받고. 아, 그러셨구먼. 근데 그 돈 다 돌려받으셨소? 송 부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야 못 갚는 사람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셨소? 땅으로 대신 받았소. 법대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법대로요. 그럼 그 땅은 지금 누가 쓰고 있소?
소작인들이 쓰고 있지요. 그 소작인이 원래 주인 아니었소.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참 이상하구먼. 원래 제 땅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땅에서 소작하는 거네요. 송 부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법대로 한 거요. 아, 법대로요. 그럼 법이 맞으니까 마음도 편하시겠구먼. 당연하지요.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왜 밤에 잠을 못 주무시오? 송 부자는 화들짝 놀랐다. 누가 그런 소릴? 아무도 안 했소. 근디 얼굴 보니 그런 것 같아서요. 송 부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사실이었다. 송 부자는 요즘 악몽을 꿨다. 자신이 빼앗은 땅 주인들이 나타나 따지는 꿈이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법대로 했으면 떳떳해야 하는디 왜 잠을 못 주무실까요? 송 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간다. 그리고 황급히 사라졌다. 며칠 뒤 송 부자 댁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 송 부자 큰아들이 장터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야.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노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아드님, 술 좀 그만 드시지요. 뭐, 당신 누군데? 그냥 지나가는 노인이요. 노인, 에이, 꺼져. 큰아들이 노인을 밀쳤다. 노인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뭐 하는 짓이여? 큰아들은 계속 소리를 질렀다. 우리 아버지는 이 마을 땅 절반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다 우리 땅에서 사는 거야. 노인이 조용히 물었다. 그 땅을 아드님이 일궈서 생긴 거요. 뭐, 아드님이 농사 지어서 번 땅이냐고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아버님이 일궈서 생긴 거요?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남이 일군 걸 가져간 건데 왜 자랑하시오? 큰아들 얼굴이 새빨개졌다. 뭐라고? 아, 제가 잘못 말했구먼. 법대로 하신 거니까 자랑할 만도 하지요. 노인은 웃으며 자리를 떴다. 큰아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송 부자는 큰아들을 불렀다. 내가 장터에서 그랬다며? 예. 바보 같은 놈, 왜 그런 소리를 했어? 전 그냥, 입 조심해.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볼지 생각 안 했어.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송 부자는 한숨을 쉬었다. 저 노인 대체 뭐 하려는 거야? 일주일 뒤, 마을 사람들이 정자나무 아래 모여 회의를 했다. 최근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 김 과분의 밭에서 채소가 사라졌고 박씨네 헛간에서 농기구가 없어졌다. 도둑을 잡아야 해. 그래, 이러다 큰일 나겠어. 송 부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제 생각엔 외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마을 사람 중엔 그럴 사람 없어. 노인이 옆에서 물었다. 그럼 외지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요? 최근에 들어온 사람 있잖소. 뭐, 떠돌이 같은. 송 부자가 노인을 흘끗 쳐다봤다.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아, 저를 말하시는 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괜찮소. 근디 말이여, 제가 도둑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송 부자는 말문이 막혔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증거 없이 의심하는 건 법에도 어긋나는 일 아니겠소? 송 부자 얼굴이 붉어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맞아. 증거 없이 의심하면 안 되지. 송 부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송 부자는 결심했다. 저 노인을 내쫓아야 해. 송 부자는 고을 원님을 찾아갔다. 원님, 마을에 수상한 노인이 하나 있습니다. 수상한 노인? 네, 신분도 밝히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한번 조사해 봐야겠구먼. 송 부자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끝이야, 늙은이. 착한 사람에게 돌아온 복. 사흘 뒤 관과 나졸들이 마을에 왔다. 노인을 잡아오라는 명이 떨어졌소.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다. 무슨 일이요? 저 노인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신분을 밝혀야 하오. 나졸들이 정자나무 아래로 갔다.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장기를 구경하고 있었다. 당신이 그 노인이요? 예, 제가 노인이요. 신분을 밝히시오.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신분이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디요. 지나가는 사람이 왜 여기 한 달 넘게 있소? 경치가 좋아서요. 나졸이 인상을 찌푸렸다. 농담 말고 똑바로 대답하시오. 이름이 뭐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정약용이라 하오. 그 순간 나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정약용. 나졸은 벌벌 떨기 시작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주변 사람들도 술렁거렸다. 다산, 그 유명한 다산. 설마 그분이 여기에? 송 부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다. 나졸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노인은 손을 저었다. 괜찮소. 일어나시게. 아니, 이게 무슨 원님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나졸은 황급히 관가로 달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저분이 다산 선생님이셨어. 세상에 우리가 그분을 몰라봤네. 박 씨가 노인 앞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다산 선생님이십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이름이야 그렇소만 그냥 늙은이일 뿐이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나라에서도 모시려 했던 큰 어른이십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다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늙은이요. 영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배운 게 많았소. 김서방도 다가왔다. 선생님, 떡 하나 드십시오. 요즘 장사가 잘 돼서 좋은 떡 많이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허허, 역시 맛있구먼. 그 사이 송 부자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노인이 불렀다. 송 부자, 어디 가시오? 송 부자는 멈춰 섰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한테 할 말 없소. 저번에 내가 물었던 거 기억하시오. 법대로 했으면 떳떳한디 왜 잠을 못 주무시냐고. 송 부자는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법은 사람이 만든 거요. 완벽하지 않소. 근디 마음은 거짓말을 못해요. 송 부자, 당신 마음이
불편한 이유를 아시오? 당신이 빼앗은 땅이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야 한다는 걸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이오. 송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법대로 했습니다. 그래, 법대로 했소. 근디 사람답게 하진 않았소. 송 부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송 부자, 늦지 않았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게. 어떻게요? 빼앗은 땅을 돌려주시게. 전부는 아니어도 정말 억울하게 빼앗긴 땅만이라도. 송 부자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다. 송 부자는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 박 씨는 논을 돌려받았고 김 과부는 밭을 돌려받았다. 송 부자는 여전히 부자였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송 부자 얼굴엔 웃음이 생겼다. 요즘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좋소. 이 총각은 과거에 급제했다. 노인이 준 책을 읽으며 공부했고 결국 합격했다. 하지만 벼슬을 하지 않았다. 저는 글 읽는 게 좋아서 서당 훈장을 하겠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 총각에게 글을 배우며 자랐다. 영순 씨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 시어머니는 몇 년 뒤 세상을 떠났다. 영순 씨는 울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을 사람들은 영순 씨를 존경했다. 저런 사람이 진짜 효자지. 영순 씨는 제가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늘 찾아왔고 영순 씨는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김서방은 장사가 잘 됐다. 손님 얼굴을 보며 웃는 습관 덕분이었다. 김서방 떡이 제일 맛있어. 김서방은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다. 노인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웃었다. 사람 사는 게 원래 이런 거지. 노인의 정체와 마지막 농담. 석 달이 지났다. 노인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다. 어르신, 벌써 가십니까? 응, 이제 갈 때가 됐어. 어디로 가실 건디요? 글쎄 바람 부는 대로 가야지. 마을 사람들이 전송 잔치를 열었다. 정자나무 아래에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노인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때 이 총각이 물었다.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게. 선생님은 왜 이 마을에 오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사람 구경하러 왔소. 사람 구경요? 응.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웃고 우는지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보니 어떠셨습니까? 사람은 참 신기해. 나쁜 짓 하면서도 떳떳한 척하고, 착한 짓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웃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근디 말이여, 결국엔 다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영순 씨가 물었다. 선생님, 그럼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간단해. 그게 다입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요. 해가 저물었다. 노인은 지게를 메고 일어섰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선생님, 다시 오실 거지요? 글쎄,
바람이 불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럼 저희가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하면 됩니까?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기억 안 해도 돼. 대신 오늘 배운 것만 기억하게. 무엇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웃음 하나로 악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떠나려는 순간 김서방이 황급히 달려왔다. 선생님, 잠깐만요. 왜 그러시오? 선생님, 그동안 떡값 한 번도 안 내셨잖아요. 노인은 껄껄 웃었다. 아, 그거 잊어버렸네. 잊어버리긴요. 석 달 동안 드신 떡값이 얼만디요? 그럼 얼마요? 김서방은 잠시 계산하더니 말했다. 그냥 됐습니다. 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걸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김서방 어깨를 두드렸다. 김서방, 자네 참 좋은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노인은 손을 흔들며 마을을 떠났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정자나무 아래 모여 앉았다. 오늘 참 이상한 하루였네. 그러게, 선생님이 떠나시니 허전하구먼. 박 씨가 말했다. 근디 선생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네요. 무슨 말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 영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 한마디가 제 삶을 바꿨어요. 이 총각도 말했다.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글 읽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김서방이 웃으며 말했다. 저는 장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송 부자도 조용히 말했다. 저는 잠자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피식 웃었다. 며칠 뒤 고을 원님이 마을을 방문했다. 다산 선생님이 정말 여기 계셨소? 예, 석 달 동안 계셨습니다. 원님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했을 텐디. 선생님은 이미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소? 모릅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원님은 한숨을 쉬었다. 참 아깝구먼.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마을은 조금씩 변했다. 송 부자는 더 이상 땅을 빼앗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박 씨는 성실히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영순 씨는 마을 안악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이 총각은 서당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김서방은 떡 장사를 계속하며 손님들에게 웃음을 나눠줬다. 어느 봄날, 정자나무 아래에 새로운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다. 마을 아이 하나가 다가가 물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란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산 넘어서.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할아버지, 혹시 다산 선생님 아니세요? 노인은 껄껄 웃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람 구경하러 온 늙은이야.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희 마을 구경 많이 하세요. 그래, 그러마. 그날 밤 정자나무 아래 노인은 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사람은 참 재밌어. 배우면 또 가르치고 받으면 또 나눠주고. 바람이 불었다. 노인은 웃었다. 그래, 그게 사람이지. 그리고 훗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옛날에 한 노인이 우리 마을에 왔었다지. 응,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웃음 하나로 악을 부끄럽게 만든 어른이었대. 그분이 누구였는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셨대. 정말 그런 큰 어른이 우리 마을에. 응. 근디 선생님은 떡값을 한 번도 안 내셨대. 뭐, 진짜야. 그래서 김서방네 집안은 지금도 선생님 떡값을 농담으로 얘기한대. 사람들은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오래오래 마을에 남았다.